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3년 조금 넘은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리스라고 생각되었을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내 남편은 바람만큼은 절대 피우지 않을 사람이라고 너무 확신을 했었나 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부모님과 함께 타고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바로 뒤에는 어머님이, 대각선 뒤에는 와이프가 앉아있음에도 카톡을 주고받으며 방 나오기를 반복하길래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모티콘을 보고 저거 빨간색 하트 같은데? 설마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방 나오기를 반복하며 톡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쎄한 그 느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카톡 비번을 원래 알고 있었던지라 열었는데 익숙한 친구 이름으로 안 겹치게 하려 했는지 성 띄우고 이름으로 저장해둔 상간녀. 카톡방을 어찌나 자주 나간 건지 수개월간의 톡은 모두 날아가고 없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상간녀 생리일자를 공지사항에 해놓은 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저를 기만했다는 걸. 명절 단 하루 반나절이라는 시간 동안 어찌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지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러운 단어들이 즐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출장지에 따라가서 찍은 사진까지. 서로 얼마나 좋았던 건지 명절이라 시댁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시댁 가스레인지 청소, 화장실 청소 다 해드릴 수 있다 말하며 아버님은 따놓은 당상이라 하더군요. 자기한테 녹으실 거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엉덩이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한 상간녀에 그걸 보고 흥분해서 날뛰는 남편놈의 톡 내용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 다음날 출근하는 것처럼 나갈 거라며 모텔 예약 내역을 전송해준 남편놈에게 유부남인 걸 알고도 자기가 먼저 자자고 했다는 상간녀의 말까지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과간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가 찼던 건 이런 것도 인간이라고 믿고 결혼한 저였습니다. 아무튼 빡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증거부터 전부 수집했고 이후 남편놈에게 모든 걸 터뜨렸습니다. 바람핀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제 말에 처음에는 영혼 없이 말이라도 미안하다 하던 남편놈이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꿨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제가 말을 걸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잘못했다 했고 사과하고 인정했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이혼하자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근데 그 와중에 블랙박스는 또 지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을까요? 어차피 카톡만으로 증거가 차고 넘쳐서 영상 따위는 필요도 없는데. 이혼에 대해 얘기하니 2천만 원에 합의 안 할 거면 소송하라며 통상적인 위자료가 있는데 왜 더 줘야 하냐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 찾아봤을 것 같냐며 끝까지 해보라고 도리어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라는 건 1도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상처가 회복하기도 전에 살 길부터 찾는 것도 인간이라고 덕분에 상처를 안고 울고불고 할 틈도 없네요. 상처에 약 바르고 밴드도 붙이기 전에 그 상처를 본드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또 한 번 화나게 한 건 그런 아들놈이랑 똑같은 그 아버지란 사람이었습니다.
걔네 둘이 정말 나쁘다. 하고 말하는데 진심 남내게 하는 줄 알았네요. 더 기가 찬 건 제가 무조건 이혼 방향으로 갈 거다 얘기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냐며 내가 너한테 빌빌 빌어야 하냐? 너네 둘이 성인인데 알아서 해결해라. 나한테 어쩌라는 거냐? 원하는 걸 말해라. 됐다. 끊어라. 딱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처럼 살겠다.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에게 바란 건 이런 식의 사과였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만들고도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제가 가족이라는 연을 맺고 살았었네요. 상간녀가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저는 상간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 중이에요. 그것들이 사회에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회사로 소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위자료가 적다 하더라도 두 년놈들에게 상간녀 꼬리표를 꼭 달아줄 생각입니다. 명절 이틀 동안 참았어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임신해서 아이까지 낳았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 뻔했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다 싶네요. 이런 걸 행운이라고 하나 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두 사람한테 좋은 글씨 트로피 하나씩 만들어줘야 하니 마음먹은 대로 소송을 꼭 하세요. 아이가 생기기 전 본색을 드러내준 남편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동물의 왕국으로 돌려보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글에 쓰신 것처럼 긍정의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너무 울지 마시길. 마음을 다잡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전화위복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변호사분과 일을 진행 중이시라 하니 잘 아시겠지만 양쪽의 상간 소송부터 거세요. 님 말씀대로 소장은 회사로 필히 전달하시고 그래도 성에 안 차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알리세요. 상간남녀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요. 요즘은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자르거나 타지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 말씀대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알아서 천만 다행이네요. 앞으로 많이 힘드실 테니 마음 굳게 먹으시고 탈탈 털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심 아이가 없어서 행운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회사에 꼭 알리시고 개망신 주시길. 그리고 상간녀는 본가에도 같이 날려주시고요. 그나저나 엉덩이 사진은 또 뭔가요? 더럽게.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정신 나간 것들. 네 번째. 님 말씀대로 상간녀 소송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아 그년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지뢰로 깔아두려고 하는 거죠. 꼭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놓으세요. 시작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뿌리는 것부터 하시고요. 벌금 그거 생각보다 얼마 안 합니다. 다섯 번째. 어쩜 일이 똑같은지. 지금 남의 편도 처음 걸렸을 땐 싹싹 빌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뻔뻔해졌습니다. 네가 어쩔 거냐는 식이죠. 근데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답니다. 우리가 진절머리난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갱년기 온 줄 알고 2번이나 전화해서는 바가지 긁지 말고 잘하라고 해서 그냥 바람핀 거 얘기해버렸어요. 님은 그래도 자식이 없어 다행입니다. 저는 사춘기 아들이 2이나 있어 가정이 폭파되기 일부 직전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